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 시정 뉴스입니다. 폭우 피해를 입은 익산 시민들은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 복구 계획이 마련되면 익산시는 예비비를 투입해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할 방침입니다. 익산 피해액은 168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고 복구에는 297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수해를 입은 익산 시민들은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려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복구 계획을 확정해야 합니다. 이어 전북자치도와 익산시에 이 같은 복구 계획안이 통보되는 시점은 대략 9월 6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복구 계획에 따른 국도비 편성에 맞춰 자체 예비비를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추후 세부 지원 기준과 절차 등 구체적인 지원 방법을 확정되는 대로 적극 홍보하여 피해 주민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익산 지역 수해 규모도 최종 확정됐습니다. 당초 국가재난관리 정보 시스템을 통한 피해 접수 규모는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을 모두 합해 394억 원 규모.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공공시설 84억 원, 사유시설 84억 원으로 최종 피해액은 16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이를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은 공공시설 209억 4천만 원, 사유시설 87억 7천만 원 등 297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익산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복구액의 최대 8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합동조사 결과 공공시설 83건에 84억 원, 사유시설 12,786건에 84억 원으로 피해액이 최종 확정 집계되었습니다. 한편 7월 11일부터 13일간에 걸쳐 수해 복구에 투입된 인력은 익산시청 직원 882명, 군부대 6,219명, 자원봉사자 790명 등 모두 7,891명. 폭염 속에서 하루 평균 900명 정도가 구슬땀을 흘리면서 응급복구가 마무리됐습니다. 익산 도시관리공단이 출범 1년을 맞았습니다. 신보균 이사장은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체육시설 이용객들의 서비스 만족도는 지난해 64.1%에서 올해는 86.9%로 향상됐다고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공단 수입은 1년 전과 비교해 7.4%, 1억 5,200만 원이 늘었고 이용객은 21%, 18만 5,400명이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익산시가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특별팀을 가동합니다. 익산시 기획안전국은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시민안전과와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보건소 등으로 구성된 폭염 상황 관리특별팀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 자율방재단 등으로 꾸려진 재난안전 도우미를 투입해 취약계층을 관리합니다. 이외에도 무더위 쉼터 403곳을 운영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은 가급적 실외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시간을 조정해 운영합니다. 익산시가 청렴시책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시청 상황실에서 추진단 회의를 통해 청렴 취약 분야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청렴도 상위 등급 달성을 목표로 수립된 종합추진계획은 반부패 청렴제도 정착화, 부패 청렴 취약 분야 발굴 개선, 청년문화 공직사회 확산 등 3대 추진 전략과 함께 15개 세부 추진 과제를 담았습니다. 익산시와 완주군이 국가식품 클러스터 인입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신규 사업에 반영시키자며 손을 잡았습니다. 두 지자체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한 데 이어 정부계획 반영 때까지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도전으로 성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익산시와 완주군이 손을 잡았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6년부터 10년간 적용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 도시군은 국가식품 클러스터 인입선 구축을 신규 사업으로 반영시키는 것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공동 건의문을 채택해 전북자치도와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조성될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수소 특화한단 등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가식품 클러스터 인입선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신규 사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오늘 그 공동 건의문을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은 동익산역부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거쳐 완주 산업단지까지 이어지는 12.2km의 단선 전철, 용역 결과 전체 사업비는 5,543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특히 익산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가, 완주에는 수소 특화단지가 추가로 조성됩니다. 이럴 경우 두 지역에 걸쳐 500만 평이 넘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물동량을 처리할 철도 운송수단이 필요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이 구축되면 익산에서 대야 복선 전철화 노선과 연계돼 새만금 신항만까지 여객과 화물 운송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320만 평 공간에다가 또 작년에 수소 특화 국가 사업단지에서 50만 평에서 제가 370만 평이 집적화되어 있는 것이 저희 완주군의 특색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익산 국가 3단의 여러 가지 물동량이라든가 이런 새만금 신항만과 내륙을 연결하는 철도 수송 체계 확충을 위해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의 정부계획 반영 도전은 이번이 세 번째. 앞서 3, 4차 계획 때는 전라선 고속화와 새만금 인입철도에 밀려 추가 검토 사업으로 분류된 바 있습니다. 익산시와 완주군은 공동 건의문을 채택한 데 이어 5차 계획에 반영될 때까지 공동 대응하기로 해 이번에는 성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익산 농촌 관광 상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농촌 관광 자원을 연계한 10개 상품은 판매 금액의 30%를 할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크리에이 투어 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익산 농촌 관광 상품은 달콤 시원 메론과 시의 만남, 한여름 쿨한 힐링 여행, 편백숲 힐링 여행 등이 있습니다. 익산의 수해 가구는 상하수도 요금 등을 전액 감면받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국가재난관리 시스템 피해 확정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도 1개월분 요금이 전액 감면됩니다. 또 하수도 사용료와 음식물 수수료, 물 이용 부담금도 모두 전액 감면됩니다. 익산 지역 수해 차량은 종합검사 기간이 연장됩니다.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침수 피해로 검사가 어려운 차량은 종합검사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신청하면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장된 기간에는 검사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을 하려면 신청서와 차량 등록증, 보험사가 발행한 피해 사실 증명원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익산역에서 만경강까지 연결하는 자전거길이 구축됐습니다. 이로써 익산은 전체 125개 노선, 170km에 달하는 자전거길이 곳곳을 연결하고 있는데요.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자전거를 이용해 익산 곳곳을 다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익산역을 나오면 새로 구축된 자전거길이 보입니다. 일직선으로 쭉 뻗은 자전거길은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연결됩니다. 터미널을 지나 목천 포천으로 이어지고 목천 배수펌프장을 넘어 만경강변까지 이어집니다. 전체 길이 3.1km로 열차를 이용해 익산에 온다면 자전거로 도심권을 가로질러 만경강변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자전거길 조성으로 기차를 이용하는 전국 자전거 동호인들이 익산을 많이 찾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금마 사거리에서 천마동 마을을 거쳐 왕곡리 유적을 잇는 1.14km 구간, 8억 9천만 원을 들여 만들어진 백제 왕궁 자전거길입니다. 도심에 있는 자전거길보다 넓은 폭 3m, 가드레일 등이 별도로 설치돼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이처럼 익산에는 자전거길 125개 노선이 구축돼 있습니다. 도심권은 물론 농촌 지역과 관광자원, 금강 등이 연결되고 전체 길이는 170km에 달합니다. 여기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나 동호인들이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만경강 사수정과 웅포 곰개나루에는 자전거 무료 대여소가 있습니다. 대여소는 기온이 떨어지기 전인 오는 11월까지 운영됩니다. 익산시는 자전거 동호인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해 금마에서 미륵사지 유적을 연결하는 자전거길을 추가로 구축하는 등 노선 확대에 나설 방침입니다. 앞으로도 역사 문화를 접목한 다양한 자전거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익산 유적과 만경강, 금강 등 관광자원과 자연공간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 익산의 자전거길.
익산 시민은 물론 자전거 동호인들의 여가 활동 공간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익산시와 원광대가 시민개방형 체육시설 조성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자치도가 정부 공보를 통해 확보한 35억 원을 들여 원광대 소유 부지 2만 5천 제곱미터의 야구장과 테니스장, 풋살장, 족구장 등을 만들게 됩니다. 체육시설이 구축되면 익산 시민들은 평일 저녁과 주말 공휴일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원광대는 체육시설 이용객의 주차 편의를 위해 남문주차장 160면을 상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익산 문화관광재단이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을 3곳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참여한 마을은 다송 무지개 매화마을과 용머리 고을 상생관, 함나 두레마당입니다. 앞으로 체류형 농촌 관광 활성화 협력과 농촌 관광 공동 마케팅 진행, 농촌 관광 프로그램 개발 협력 등에 힘을 모으게 됩니다. 익산시가 재난관리평가 최우수 기관에 3년 연속 이름을 올렸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올해 재난관리평가에서 도내 14개 시군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2022년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초자치단체로 선정됐고 지난해 평가에서도 도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재난 발생 시 대응 조직 운영, 재난안전 분야 투자 계획 등을 종합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보석박물관이 8월 한 달간 주말과 공휴일에 다이노 키즈월드를 1시간 연장 운영하고 특별 행사를 운영합니다. 실내 놀이체험시설 이용객은 익스트림 슬라이드의 3가지 시설 중 하나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등도서관이 60세 이상 시민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 교육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교육은 8월 13일과 14일, 16일에 3회에 걸쳐 진행되며 희망자는 익산시 통합도서관 누리집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이것으로 익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